네, 자, 오늘은 199페이지 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 입력은 꼭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 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계, 현금 분계, 외상 분계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되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8페이지에 있는 수행과제 자료 1번 7월 10일 전표와 7월 10일 거래 요거 외상 거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 거래 현금 거래 이 두 개의 거래 명세서를 보고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날 무렵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입력된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이제 그 관련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장부를 조회하는 것은 좀 해봤으니까 요 밑에 있는 이거는 회계 장부에 반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회계 처리 내용이에요. 요 밑에 거는 아래는 회계 처리고 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입력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 서류의 작성으로 연결이 되고 밑에 있는 것은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분계장, 총계정원장,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장부들을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 쭉 둘러본 장부들이 있었죠. 예, 그런 장부에 반영되는 게 밑에 회계 처리네요. 그래서 아래 분계를 잘못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품 매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가면 제품 매출로 되어 있고 원장도 제품 매출 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밑에 회계 처리가 잘못되면 회계 장부가 잘못 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에가 잘못되면은요. 밑에 분계도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 서류가 잘못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속 서류가 밑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2 이 안에 있는데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1번의 부속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요. 맨 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네. 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작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여기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간은 과세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7월 10일과 15일 거래를 입력했는데 7월 달의 거래는 2기 애정 과세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2기 애정이면 여기다 기간을 말이죠. 7월부터. 그러니까 7 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1일에서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 월로 넘어갔죠? 9 엔터 치고 30일 자동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엔터. 그리고 신고 구분에서 정기신고. 네, 우리는 정기신고에서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신고는 정기신고도 있고 수정신고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기신고 한번 하고 나중에 수정신고가 필요할 때는 또 수정신고도 있는데 자,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엔터하고 나면 조금 기다리면은 이 신고서가 작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냐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이 구분 항목 그 안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우리가 두 건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작성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면은요,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에요. 거기 7월 10일 걸 보면은 1,000만 원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15일 걸 보면은 공급가액이 5천만 원, 그렇죠? 두 개 더하면 6천만 원. 그리고 세액은 600만 원. 그래서 현재 매출세액이 600만 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출전표 2장을 입력해 가지고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난에 기입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 아시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1번 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주 왔다 갔다. 이제 새로운 유형을 우리가 입력하고서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작성됐을까? 네, 그런 것을 보러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은 회사는요, 그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때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은 전자신고나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회계장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 중개업. 네, 요즘처럼 부동산이 거래가 뜸할 때는요, 한 달에 하나 하면은 아이고 잘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사업자들은 자, 일반 과세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한 달에 세금계산서 한 건밖에 발행 못 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비싼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안 씁니다. 네. 그러면 과세기간이 3개월이면 많아야 한 5건. 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만약에 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고요. 개인이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발급받지도 않거든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으면 여기 기타에다 넣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팔았을 때 여기다가.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전산 프로그램을 갖추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전표를 입력하고 하루하루 일개표 또 월 단위로 월개표 마감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업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굉장히 거래가 많은 그런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업자들은 한 달치씩 몰아서 장부를 해요. 한 달 다 합해도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직원을 아예 쓰지도 않고요. 옆에 사장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거기는 회계를 어디서 하는 거야? 우리 회사 근무하다가 지금은 그만두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그냥 맡겨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또 맡깁니다. 그 유사 업종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회계 경력을 여러분이 딱 쌓으시면은, 그리고 나중에 퇴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집안 사정 때문에 퇴사를 하셨어도 나중에도 이 일이 들어와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해봤다 하면은요, 집에서 좀 이거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 회사를 부가세 신고도 해주고 회계 장부도 해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거래 빈도가 작은 회사들은 프로그램을 안 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를 찾아가 가지고 종이에다 그냥 신고를 하면 돼요. 종이에다가.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종이에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에 신고하는 경우도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건이 입력이 되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안 것은 뭐예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은 다
1번에 기입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은요, 어떤 부속 서류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같이 돼야 됩니다. 예,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클릭해 보시면 이런 양식이 나타나요. 여기다가 7월부터 9월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네, 7월부터 9월. 정기신고해서 엔터 해볼까요?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에 가지 마시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하면은 여기 빨갛게 매출 세금 계산서에 매출처 2곳, 매수는 2매, 공급가액 6천에 부가세 600만원, 전자로 발행했다 하고 전자란에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종이로 발급했다 그러면 여기다 기입해야 돼요. 전자 외. 네.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겠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 회사는 전혀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요. 종이로만 발행을 해. 그러면 우리 회사는 요 밑에다 쓰면 돼. 전자 외로 매출처가 몇 군데고 그 다음에 매수는 몇 매, 공급가액 얼마에, 부가세 얼마.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아까 거기 부가세 신고서하고 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같이 제출하게 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나갈 이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는요. 지금 FAT 1급에서는 여기 한 6개 정도만 지금 보입니다만은 나중에 TAT 2급까지 하면은 이거보다 2배가 더 많아요. 서류들이. 그러면 모든 사업자가 이렇게 많은 부속 서류들을 부가세 신고할 때 다 작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은 임대사업자가 작성하는 것도 임대사업자만 작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일반 도소매업자는 작성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도요.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것을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전산에서는 얼마나 이게 편하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니까요. 다만 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 이 전표 입력이 잘 돼 있어야 지금 이 얘기하는 부가세 신고서라든가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작성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2건을 입력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의 1번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7월부터 9월로 조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조회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간다든가 이러면은 질문하시면요. 다른 분들도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질문하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회돼 있죠. 이것을 그러니까 종이 버전으로, 인쇄 버전으로 한번 이 양식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인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컴퓨터 화면이에요. 그러면 종이로 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기 있는 인쇄 한번 눌러보시면 종이로 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종이로 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네. 여기에 지금 1번에 이렇게 손으로 기록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합계 쓰시고. 근데 종이는 2페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뒷면은 아직 내용이 없어서 뒷면으로 넘어가지는 않네요. 나중에 뒷면의 내용이 작성이 되면은요. 여기에 2라고 보입니다. 2장. 그래서 그때 뒷면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 누르면요. 뒷장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뒷장에 있는 내용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뒷장도 자료가 기입이 돼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에 보면은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우리가 왜 예정이에요? 7월부터 9월이니까 여기에 예정 신고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고서를 가지고 확정 신고 때는 여기 확정에다 체크하고 신고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기한 후에 신고할 때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예. 조기환급 신고할 때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이 양식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인쇄 버전으로 양식을 한번 봤습니다. 다 닫아주시고요. 다시 이제 교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99페이지의 수행과제 풀이는요, 우리가 어제 입력했던 7월 10일 거는 11번 과세로 하고 분계를 외상분계 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 거는 역시 11번 과세로 하고 분계는 현금 분계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끝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우리 교재의 202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03페이지는 실습은 안 해보겠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취소하는 경우는요, 전송하는 거에 반대순,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뭐 취소하는 것을 지금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것이 이제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 네, 나중에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취소할 때 우리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전송했던 화면이 처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취소 누른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또 전자 발행에 와서 또 발행 취소를 한다 이런 건데요. 지금은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20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그러면은 204페이지에 수행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매출 유형으로 출제하는 세 가지 유형, 11번, 13번, 17번 유형, 요 세 가지 유형을 여기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오늘은 생략할 거예요. 생략하고 대신에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세금계산서란에다가 1번 전자입력을 직접 입력할 겁니다. 발행을 하지 않고 전자입력이라는 것을 입력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란으로 집계가 되게끔 하는 거죠. 자, 수행 1번 보겠습니다. 남성 정장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 분계하면 되겠구나. 자, 거래 날짜는 여기 작성 날짜를 거래 날짜라고 그럽니다. 8월 10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을 바꿔주시고 날짜가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8월 10일 입력하시고 10일 입력하고 엔터하면 유형으로 딱 커서가 넘어갑니다. 자, 빨강 세금 계산서는 다 매출이에요. 빨강 세금 계산서는 다 매출. 그럼 매출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무조건 11번이다. 네. 그래서 빨강색 세금 계산서는요, 무조건 11번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네, 그래서 11번 하시고 품명에다가 남성 정장이다. 수량에다가 100 엔터하고 단가에다가 300 플러스 이렇게 엔터하면은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수량과 단가를 넣어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 방향키로 오른쪽 코드란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코드는 거래처 코드죠. 자, 세금계산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거래처는 어느 회사가 거래처예요? 네, 코디나라. 우리가 지금 판매자니까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예요. 그래서 코디나라 코드에다가 코디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디나라 1001번 엔터. 그러면 커서가 전자세금란으로 가죠. 자, 이 문제는 발급 전송 생략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여기를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해줘야 돼요. 네, 전자입력.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여기다 입력만 했다 이겁니다. 자,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여기에 해당돼요. 전자입력은 외부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다. 외부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1번 전자입력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지금 무슨 프로그램 쓰고 있냐면요. 더존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외부라는 건 뭐냐면 더존 프로그램 말고 다른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회계 처리하려고 또는 부가세 신고하려고 여기다 입력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 세금계산서 발급은 꼭 빌 36524에서만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고, 근데 거기서 회계장부까지 해주진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가 회계장부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 회계장부까지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회계장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거나 손으로 장부를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더존 프로그램으로 회계장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네. 전자 입력하는 경우는 외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경우에 여기 전자 입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더존 프로그램 스마트 A로 회계장부도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된다. 그러면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 근데 어제 두 개는 뭐예요? 7월 10일 거하고 15일 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해가지고 이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했죠. 그럴 때는 여기를 비워놓고 해야 돼요. 비워놓고 발급 전송하고 와서 돌아와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자 발행이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를 알겠죠. 전자 발행이라고 돼 있는 것은 빌 36524 시스템으로 이 프로그램 내에서 발급 전송한 거예요. 지금 하는 전자 입력은 뭐냐면 다른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된 거를 여기다 입력만 해준다. 네,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FAT 1급 시험 볼 때는요. 전자 발행을 하라는 건 딱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처럼 전자세금란을 1.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전자세금란을 1. 전자입력하고 가시면 돼요. 자, 분계는 현금을 받았으니까요. 현금 1번이죠. 여기 분계에다가 번호 1번 입력하시면 밑에 분계가 입금전표 작성입니다. 입금전표 두 줄로. 그래서 차변에 입금이 3,300만 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3,000만 원. 부가세 예수금이 300만 원. 이게 대변이에요. 네. 자, 이제 상품 매출로 바뀌었나요? 어제 제품 매출로 하셨던. 네, 바뀌죠? 네. 혹시 여기가 제품 매출로 지금 되는 분, 다른 분은 없으실까요? 네. 왜 이게 제품 매출로 되느냐? 환경 설정에서 우리가 그 매출전표 자동 분계에 사용할 매출을 제품 매출로 제가 한번 바꿔봅시다 했는데 그 뒤에 또 401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제품 매출로 이게 분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고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404번으로 제품 매출로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401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는 제품이 없고 상품만 있는 회사인데 매번 이걸 고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환경 설정해서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바꾸면 고칠 일이 없죠. 자, 다음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 볼 거예요. 복수거래. 복수거래는 뭐냐면은 세금 계산서나 거래명세서에 작성일자는 하나인데 날짜가 2개, 공급일이 2개다. 이런 것이 복수거래입니다. 아니면 공급일이 같은 날짜이지만 품목이 다르고 품목 때문에 수량단가가 달라진다. 이런 것을 입력할 때는 메인 매수준표에 입력할 때 복수거래 입력이라는 단추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수거래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성일자가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메인 매수준표 가셔가지고 8월 15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유형으로 딱 간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 매출은 무조건 11번, 유형을 11번 해주셔야 돼. 자, 품명에서 커서가 품명에 있을 때 이걸 누르는 거예요. 복수거래. 복수거래를 클릭하면 팝업으로 이렇게 여러 줄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품명을 여성 정장부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여성 정장 수량 20 단가 50만원. 그리고 엔터로 쭉 지나가시고요. 두 번째 줄에는 원피스 20개 20만원. 예. 이렇게 두 줄로. 예, 복수거래 여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줄로 이렇게 입력을 세 가지면 또 엔터 쳐서 세 줄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예, 시험에서는 최대 두 줄. 예. 복수거래 하면 두 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키보드로는 탭을 눌러도 되고, 예. 확인 단추 누르면 여기 공급가액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선 품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성정장 외 이렇게 나와요. 여성정장 외. 그리고 공급가액 1,400에 부가세 140 이렇게 합계로 표시가 됩니다. 합계 1,540만원 맞죠? 근데 여러분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금액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복수거래를 다시 꺼내야죠. 그러면 여기 품명이 있죠? 여기 더블 클릭하면 꺼내져요. 더블 클릭하면 복수거래 안내 메시지가 나오죠? 네. 그러면 복수거래 보기 눌러요. F7을 누르는 거. 네. 복수거래 보기 하면 아까 입력했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량이나 단가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은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량이나 단가가 틀렸을 테니까 수량 단가를 비교해 가지고 다시 고치면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복수거래 입력했는데 금액이 틀리더라. 그럼 어떻게 고쳐야지? 예, 품명 더블 클릭하면 고치게 돼 있습니다. 예, 복수거래 보기 눌러서 고치고 확인해 주시면 된다. 우리가 전표 입력은 이렇게 한 줄로 입력하지만 세금계산서 이제 발급 전송할 때는 이게 지금 이 책에서 보는 그 그림대로 두 줄로 작성이 됩니다. 인쇄가 될 때는. 자, 거래처 코드는 이제 멋쟁이죠. 예, 멋쟁이 입력하시고 전자세금란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계는 2번이 외상이죠. 2번 하면은 외상 분계. 분계가 맞는가 꼭 확인해야 돼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540.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수금 140만원.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1,400만원. 수익 발생입니다. 네, 요 분계를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하는 단계잖아요. 계속 이거 공부해야 돼. 계속. 예.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차변, 대변 확인하시고 거래의 결합관계를 자기가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야 됩니다. 거래의 결합관계. 거래의 8요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렇게 자꾸 해보셔야 된다. 자, 이게 말이죠. 현금 분계, 외상 분계 전부 자동 분계가 되다 보니까 전표는 입력할 줄은 아는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예, 왜냐면 전표 여러 개 입력해봤어도 전부 자동 분계로 다 해버려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요, 우리 회계 담당자는 그것을 이렇게 분계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성정장 외의 상품을 1,400만 원 부가세 10%로 판매했다. 그럼 분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1,540만 원이죠. 예, 외상 거래했어요. 외상으로.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1,540만 원 자산 증가. 부가세는 부가세 애수금 대변에 140만 원 부채 증가. 공급가액은 매출액,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네. 이렇게 꼭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한 번씩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수업 시간에는 따라오기 바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기의 호흡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소화를 시키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자기 공부가 좀 필요해요.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수업 시간에 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만은 처음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자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행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블라우스를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네, 이 분계 처음 나오네요. 자, 그동안 이제 매출이 현금 거래 아니면 외상 거래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결제 방식이 지금 처음 해보는 그런 결제 방식입니다. 자, 분계만 이제 유형이 달라집니다. 다른 내용은 똑같아요. 자, 날짜가 8월 20일이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서 날짜를 8월 20일로 고치세요. 자, 세금 계산서죠? 발행했으니까 11번입니다. 유형은 11번. 품명은 블라우스. 수량은 100개. 단가는 6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신사 1004번 신사숙력.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자, 밑에 분계 유형을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현금, 2번은 외상, 4번은 카드예요. 자, 지금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은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지금 뭐만 남아있어요? 예, 혼합 남아있죠? 그래서 현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외상거래도 아니고 카드거래도 아닌 것은 혼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자, 밑에 분계가 어디까지만 돼 있냐면요. 대변만 딱 돼 있어요. 대변만. 네. 현금도 아니다, 카드도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뭐냐 하고 대변만 일단 분계를 해놨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60만원, 상품 매출, 수익 600만원. 이건 틀림없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차변에다가, 자, 차변은 9분에다 3 하면 차변이에요. 일반 전표하고 똑같아요. 3번 하면 차변. 여러분 차변에 뭐가 와야 돼요?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코드 한번 외워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몇 번일까요? 예, 103. 예, 103. 현금은 몇 번인지 아시죠? 예, 101, 101. 그러면 보통예금하고 현금 사이에 102번이 뭔지 아세요? 예, 당좌예금.
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101, 102, 103 이렇게 됩니다. 예. 당좌예금은 뜸하게 나오는 개념 과목이고요. 보통예금, 현금은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예금하고 현금은 그냥 이제는 검색을 안 하는 걸로 앞으로는 현금은 그냥 101, 보통예금은 103 이렇게 갑시다. 자, 보통예금을 나오면은요,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왜 긴장해야 되느냐? 자, 일단 따라서 해보세요. 금액을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660이 들어왔죠? 예, 660을 일단 넣어보세요. 입력하시고, 자, 엔터 치지 마시고, 쳐버렸어요? 네, 엔터 쳐버렸으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렸죠? 네, 그러면 다시 여기 금액을 클릭해보세요. 자, 아직 엔터 안 치신 분은 저렇게 660 해놓고 셀이 하얗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밑에를 한번 살짝 보십시오. 밑에를 보시면 거래처 코드 및 적요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 후 탭으로 이동하고 엔터 사용하세요. 이런 안내가 나오죠. 여기서 거래처 코드로 넘어가려면 탭을 누르면 편하게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 탭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캡슐락 위에 있는 거 요거 탁 치면은 내가 이거 지금 이 키는만 써서 요 탭키를 딱 누르면 커서가 절로 거래처 코드로 넘어갑니다. 자, 뭐 그냥 엔터 쳐도 문제가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분계 여기 누른 다음에 여기 거래처 코드 이렇게 눌러서 내려오면 됩니다만은 매뉴얼대로 한번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점표 혼합 분계하시고 마지막 금액을 입력하고서는요, 항상 저는 탭으로 이동합니다. 왜 그러느냐? 엔터 쳐서 올라가 버리면 이거 안 보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게 마무리가 덜 돼가지고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엔터로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 실수한 거예요. 왜 실수했느냐? 거래처를 안 바꾸었기 때문에. 네, 보통 예금의 거래처가 신사숙녀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정기 예금, 정기적금 이런 은행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요,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야 거래처 원장과 그 다음에 그 애적금 현황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여기 은행을 안 넣어놓으면 애적금 현황이 안 만들어져요. 애적금 현황이 안 만들어져요. 거래처의 그 계좌번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거래처에다가 신한은행을 넣어야 돼요. 거래처 코드에다가 신한 해가지고 거기 신한은행 그 계좌번호 있잖아요. 네, 보통예금 계좌번호 코드로는 거래처 코드는 9800입니다. 네, 거기에서 엔터하거나 확인 낮추 눌러줘. 이렇게 바꿔줘야 돼. 여기 그 부가세 신고서로 가는 거래처와 회계 처리하는 거래처가 지금처럼 서로 다를 때에는 밑에 있는 거래처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세일을 올려놓으면 파란색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다른 쪽으로 옮겨놓고 보면은 그 위에 상품 매출이나 부가세 예수금 쪽으로 위로 올려놓고 가서 보면은 여기가 신한은행 보통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래처와 여기 있는 거래처가 서로 달라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사숙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한은행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통예금 개정 과목을 쓸 때는 조금 침착해야 돼요. 긴장 좀 해야 돼요. 긴장. 예. 너무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예금 금액 입력하고 꼭 거래처 바꿔줘야 되고 일반 점표에서는 금액을 나중에 입력하거든요. 예. 좀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위치를 바꿔놓으면 되긴 하는데 우리 수업용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일반 저표는요. 계정 과목 입력하고 거래처 넣고 그 다음에 금액을 넣어요. 일반 저표가 그렇게 칸이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매입 매출 저표는 계정 과목 넣고 금액 넣고 거래처를 그 뒤에 넣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으로 꼭 바꿔준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유형이 다 11번이었죠. 그리고 다 세금계산서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봤던 부가세 신고서에 1번에 다 들어갔어요. 1번에. 예.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집계표 거기에 전자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은 여기 3천만 원에 여기 1,400만 원에 그러면 4,400에다가 여기가 600만 원이면은 4,400에 600이면은 5천. 아까 6천. 그러면 1억 1,000이 들어가 있겠네요. 과세표준이.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도 부가세 신고서 탭이 열려 있으면 클릭해가지고 위에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위에서 조회하면은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저장된 게 불러오면 안 되고 새로 작성돼야 되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해야 이게 새로 작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계산을 미리 해보고 왔잖아요. 1억 1,000. 공급가액 1억 1,000에 세액은 1,100만 원, 매출세액이 1,100만 원으로 신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수행 4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네, 10분만 맞추. 네.